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5세 남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사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가난이라는 게 딱 꼬리표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젊은 시절 몇 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는 저는 아예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구나 라고 포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미련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아쉬움과 원망과 후회가 생기지만 아예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다 놓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 인생을 그냥 적당히 즐기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는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아주 큰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자랐다라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꼰대 취급하며 한 얘기 또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구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지인들은 술만 먹으면 혹은 어딘가 가서 모여 앉았는데 뭔가 얘기할 거리가 없고 심심하면 저한테 네 얘기나 좀 해봐 라고 오히려 먼저 듣겠다 채근할 정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10대 번씩 들은 얘기라 전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도 자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제 얘기가 재미있다며 항상 저한테 옛날 얘기를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조금 특이한 어린 시절 경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삶을 살다가 완전히 거지 같은 삶으로 내려앉았다가 지금은 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 산막을 살고 있는 셈이니까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부잣집 외손자였습니다. 외손자가 저희 외갓집의 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친가 외가 통틀어서 소위 말해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저희 외갓집은 당시 제가 자랐던 동네에 강을 끼고 남쪽에서 고개 들면 보이는 모든 땅과 산이 저희 외갓집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큰 땅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가는 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살고 계셨는데 그 북쪽 땅을 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저희 친가의 소유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땅 부자, 재산 부자, 골동품 부자였던 거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양쪽 집이 만나 혼사로 하나가 되었고 마치 작은 왕국처럼 그 지역의 핵심 집안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집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양쪽 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빈민구제를 신경 쓰며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외할아버지랑 같이 아장아장 동네 산책을 하는데 어린 꼬마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움찔움찔하니까 할아버지가 차 다니는 길 위험하니 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린 제가 글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놀아? 우리가 놀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줘. 사실 어린 손자가 철없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은 즉시 동네 어른들과 집에서 일하는 마름들을 불러서 정말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싹 갈아엎어 동네 아이들이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힘들었던 트램플린에 놀이터에나 있을 법한 각종 놀이기구들까지 배치된 아주 엄청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부모 중 몇 명을 고용해서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일까지 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 말 한마디에 커다란 운동장이 생기고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직업이 생긴 거였죠. 하지만 당시 어린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에 너무 즐거워서 할아버지 최고를 외치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정말 많습니다. 제 생일이 5월인데 5월은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정말 행사가 많은 달이잖아요. 저희 동네는 제 음력 생일이 있는 3월 말부터 5월까지 3달간이 축제 기간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 어르신들께서 보릿고개 넘기고 막 농사 짓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적어도 먹고 쉬고 노는 건 다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곡간을 여셨거든요. 특히 5월 한 달은 양쪽 집의 대문을 활짝 열고 아주 큰 바구니에 과일이며 쌀, 야채, 고기까지 바리바리 쌓아두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얼음 채운 바구니에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죠. 동네 사람들 누구라도 혹은 관광객이건 방문객이건 간에 오며 가며 먹고 싶은 만큼 집어갈 수 있게 해두신 겁니다. 마치 유토피아가 있었으면 그 시절에 제 고향 동네였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도 더위에 지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집의 유일한 손자였던 저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인덕이 좋으신 분들이었으니 그 집 손자인 저도 아주 귀한 도련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저희 외가와 친가에도 차례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시고 물려받는 자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뭔가 똘똘하지 못했던 거죠. 재산은 점점 줄었고 나라의 토지 개발로 인해 할 일 없이 그냥 뺏기는 땅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떡하든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면 또 나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시 아주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인데 양쪽 집 어르신들이 모두 강가에 있는 큰 건물에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당시 제 느낌은 양국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마치 정상회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사는 저희 친가와 남쪽에 사는 저희 외가의 모든 문중과 자식들이 모여 향후회의를 도모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땅과 산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회가, 그리고 골동품과 금부치가 셀 수 없이 많아 국립박물관보다 볼 게 많다고 했던 저희 친가, 그 두 가문이 모여 자그마치 2박 3일 동안 아주 깊은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기로 하신 거였어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자손들만 덕을 보고 행복하게 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질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 떠나보자라는 게 양쪽 집 어르신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결정이죠.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떠난다는 결정이 어디 쉬운가요? 지금 생각해도 외가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깨어있는 분이셨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전대미문의 아주 대대적인 재산 나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해했고 그 다음에는 행복해했고 마지막에는 놀랄만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거든요. 돈과 땅을 공평하게 나눴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만 줘도 고마워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네가 더 가졌네. 왜 나는 안 주고 쟤만 주느냐며 조금씩 욕심사나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와,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저녁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소위 폭도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간단했습니다.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선한 마음으로 나눠주려고 했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복군으로 변한 군중들이 밀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인간의 본성의 끝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크게 다치셨고 엄마 아빠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린 저를 안고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뒤에 남아있던 마지막까지 저희 집을 잘 지켜주었던 몇몇 마름들이 저희가 도망갈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희 식구들은 손에 쥐고 있고 가슴에 품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싹 다 털렸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셨는지 해외로 나가려는 계획도 접고 각각 요양병원에서 1년도 채 요양을 못하시고는 차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내야 했던 엄마 아빠도 몇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졸지에 땡전 한 푼 없는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발에 물기 하나 묻힐 일 없이 살았는데 제 손으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한 끼 밥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에 뚝 떨어졌으니까요. 아무리 인간만사 롤러코스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편차가 심한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삶은 완전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여기저기에서 해맑게 자라서 사람이 나름 긍정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 사람이 다 그런 날이 있으면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으면 또 다른 날이 있겠지 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맑고 밝게 자란 저의 유일한 강점이라면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잘 살았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부끄럽고 창피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마치 어디 모험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야, 나 어렸을 땐 이러고 살았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우스개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일단 그런 재산이 있는 집 자손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지도 않았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어쩌다가 TV에서 골동품 경매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가 골동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저거 이건데? 저거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건데? 라는 식으로 아는 척을 하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엔 제 말이 진짜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다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이니까 알아봤을 뿐이었는데 사람들로서는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부터 제 별명은 왕자와 거지를 줄인 왕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비운의 왕자님이 된 거죠.
뭐 현재가 왕자님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저는 그저 그게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단 하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은 좀 남아있죠.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 약간의 갱년기랄까요? 그런 것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잘 살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울컥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뭔가 제어 안 되는 분노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심했던 때는 제가 40 중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하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어르신들을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돌봐드리는 걸 택하는 거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걸 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즈음 저도 모르게 회귀하는 연어처럼 제가 어렸을 적 살던 그 고향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뛰어놀았던 산과들은 모두 개발이 되어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당연히 아는 얼굴 하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10수년 전에 이 근처에 아주 대대적인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산과 땅을 다 뒤집어 엎고 없던 물길도 내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됐던 게 혹시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너무나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면 그것 또한 참 민망하고 곤란한 상황이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다행히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리고 기존에 살던 사람보다는 외지인이 훨씬 많은 고향은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편안한 피난처 같은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고향에 와서도 딱히 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저 일 닥치는 대로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중 제 눈에 자꾸만 걸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민호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민호라고 불리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미친 노인네라서 민호였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어찌나 이름도 잘도 지어내는지 왜 미친 노인네일까 궁금했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단 엄청나게 괴팍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땅에 딱 하나 제가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땅이 1000평 정도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저희 친가와 외가가 있던 사이에 있는 작은 산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산을 싹 깎아서 아주 너른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온통 사방팔방에 건물 불쑥불쑥 들어선 사이에 마치 외로운 섬 마냥 거기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땅 같은 느낌이어서 저기는 왜 저렇게 돼 있나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그 할아버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에 건물을 세우고 싶어서 옛날부터 정말 많은 건설사에서 와서 웃돈 주고 사가겠다, 팔아라 온갖 회유를 다 했지만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설득을 해보았지만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 얘기하는 동네 사람들하고는 모두 인연을 끊고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뭔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죠. 저한테 어떤 동네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외지인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까진 아닌데 저 땅에만 건물이 멋들어지게 들어서도 아휴, 이 동네 땅값이 5배는 뛸 텐데 말이야. 아유, 저 할아방구 때문에 아주 여기가 영 볼품이 없어. 아니, 왜 저렇게 저 땅을 꼭 쥐고 안 놓는지 모르겠어. 물려줄 자손도 없다고요? 혼자 사시는 분인가 보죠? 예, 이 동네 완전 토박이래요. 아유, 근데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야. 찾아오는 자식 없고 결혼도 한 번 한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저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모양인데 아니, 땅 좀 내놓고 어디다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저러고 있네. 아휴, 우린 아주 저 할아버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어지간해야 말이지. 동네 사람들 얘기처럼 그 할아버지는 동네 외톨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전 그 할아버지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 집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면서 더더욱 신경이 쓰였고요. 워낙 부동산에 싸게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월세를 들어올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면서 아주 싼 가격에 그냥 월세를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저한테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 저는 나름 그 할아버지가 마음에 계속 쓰이고 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분께 밥도 좀 챙겨다 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갔죠. 처음에는 엄청 경계하면서 저한테도 곁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한 번 부딪히고 2번 부딪히고 3번 부딪히면 그때마다 조금씩 정이 들잖아요. 저랑 할아버지도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여든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여전히 뭔가 혼자서 이것저것 농사도 지으려고 하시고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한 번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날 땅을, 엄청나게 큰 땅을 땀 흘리며 개간을 하고 거의 넋을 놓은 채로 들어놓아 버렸죠. 그제야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연고요? 뭐 연고가 없다고는 못하죠. 저 어렸을 때 여기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살았다고? 언제? 내가 여기에 거의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오, 그래요? 그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실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제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드렸습니다. 50년째 여기 살고 계시다면 충분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과거의 그 영광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내내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숨을 거칠게 내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표정이 영 안 좋으신데요? 뭐 제가 안 좋은 얘기라도 한 건가요? 그나저나 혹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아니야. 아마도 그 이후에 내가 들어온 것 같아. 그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여기는 개발이 한창 시작되고 있을 때였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보다 이 동네 선배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계속 그 할아버지는 뭔가 저를 보면 할 말이 있는 듯 움찔움찔 하시다가 다시 또 멈추시고 또 움찔움찔 하시다가 다시 멈추시고를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궁금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며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알다시피 나한테 땅이 좀 많아. 그런데 내가 늙어서 그 땅을
혼자 농사 짓기는 힘들거든. 며칠 전에 같이 해보니까 그래도 일솜씨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어디 저 땅 한번 잘 읽어볼 테야? 내가 텃밭 줄게 갖고 봐. 밭 가꾸기 전에 꼭 잘 일굴고.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마음껏 저한테 빌려주셔도 돼요? 뭐 어차피 노는 땅인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한번 다 해봐. 저는 할아버지의 배려로 땅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그 땅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십수년간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이어서 그런지 돌도 진짜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돌밭인데다가 얼마나 단단하게 땅이 굳어 있는지 곡괭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해도 이후로 6개월 이상이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는 내내 저를 지켜보며 계속 이 땅에 이 부분을 한번 다듬어 봐라. 이 땅은 여기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만 한마디씩 해주시고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땅을 다 가꿀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는 땅을 정리하고 가꾸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부동산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일구던 그 땅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의 땅을 그냥 받겠어요.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땅을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땅 다 증여해봐야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제일 값어치 없고 제일 별로인 땅입니다. 뭐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께서 세금이라도 좀 줄이고 정리하신다고 증여하시려는 것 같으니까 어쨌건 그래도 땅이잖아요. 받으세요. 거기는 어차피 개발도 글렀고 뭐 짓기도 애매한 땅이라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농사나 조금씩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쨌거나 거기서 풀이라도 몇 개 키워서 팔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테니 준다고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셔도 되는 땅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땅을...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정도로 그다지 크게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저는 근 1000평에 달하는 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감사한 노릇이었죠. 물론 동네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며 쑥덕거렸지만 저로서는 없던 게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저에게 땅을 주신 후 그 할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러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래도 땅을 주셨으니 밥이라도 대접하겠다 했더니 그 어르신이 자기 밖에서 먹는 밥은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차려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저한테 무릎을 딱 꿇고 대성통곡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련님,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이라뇨? 저 도련님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큰 은혜였고 그 집에서 일하던 최서방입니다. 물론 도련님은 수많은 마름들이 있었으니 저를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도련님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은혜도 모르고 어르신들을 그렇게 짐승 도륙하듯 쫓아냈을 때
저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언젠가 마님이건 도련님이건 이곳을 다시 찾으신다면 그때 제가 지켜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땅에 있어요. 제가 땅에다가 다 보관해뒀습니다. 그러니 도련님, 제가 드린 그 땅 꼭 잘 개간하셔서 도련님 앞으로의 삶에 큰 보탬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도련님, 늦었지만 저와 그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얼굴이 떠오르는 듯도 했습니다. 항상 저를 업고 다녔던 인상 좋은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에게 땅이 생긴 것보다 저는 그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렴풋한 기억을 쫓아 땅을 판 곳에서 정말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다 가져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나마 식솔이었던 할아버지께서 정말 귀한 보물들과 골동품, 그리고 금붙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였어요. 땅속에 꾸미꾸미 다 숨겨두셨더라고요. 정말 귀한 골동품도 있었고 색은 조금 바랬지만 금도 엄청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환산하니 수백억 가치는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언젠가 저나 제 부모님이나 고향 땅을 다시 찾으면 그걸 돌려주려고 그 땅을 그렇게 오랜 세월 고집스레 미친 노인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왕자에서 거지로, 다시 왕자로 완전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삶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뒤늦게 찾은 고향에서 그렇게 은혜 갚은 까치 같은 분을 만나 제 노년이 이토록 화려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찾은 재산 중 골동품은 나라에 모두 기부를 하고 금붙이는 싹 정리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지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렇게 쓰는 걸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 나이도 이제 60이 가까워져 오고 제가 앞으로 돈을 쓰면 또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어르신들의 뜻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아버지 역시 그걸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고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생긴 거고 저는 부모님이 생겼다 생각하며 의지하려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돌려받은 땅은 조만간 싹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야무지게 써보려 합니다. 당연히 그 어르신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